안녕하십니까. 리차드 양양수입니다. 오늘이 7월 27일 월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시 30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의 약 한 1% 정도 되는 이러한 정도의 상승은 사실 그 상승 탄력이 아주 큰 것은 아니지만, 자, 이런 강세 자체가 다소 의외라는 것이죠. 예상 밖의 우리 시장의 반응입니다. 사실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증시가 안 좋았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이 심각해 보일 정도로까지 충돌하는 양상이며, 또 테슬라가 연이틀 또 급락을 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국면. 당장 우리 증시에도 2차 전지와 관련주들이 맥을 못 추게 되는 원인으로 작동될 뿐만 아니라 기술주 전반에 걸쳐서도 고평가 된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자아내는 주인공으로 현재 지금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죠. 또 그런 상태. 자, 그런 상태에서 또 외국인과 기관들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수급상 특별히 뭐 현재 우리가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추가적인 조정, 물론 큰 폭의 조정은 아니겠지만 종합지수로 봤을 때는 한 2150 정도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 있지 않겠느냐. 지수를 봤을 땐 그렇게 봤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시장은, 자, 그러한 전반적인 불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 시장 나름의 새로운 모멘텀이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없었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자율적으로 1%이 정도면 분위기로 봤을 때 상당히 큽니다. 그런 정도로 탄력적으로 올라간다는 건데, 자, 무엇보다 눈에 띄는 종목은 바로 화면에 보고 계시는 하단 부분에 이제 차트가 바로 그 차트입니다. 삼성전자의 차트인데요. 삼성전자가 그전하고는 다르게 한 2.4%나 2.2% 정도 되네요. 예, 그 정도로 탄력도로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삼성전자만 올라가는 게 아니죠. 자, 그동안 우리가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던 그런 종목군들, 테스나 뿐만 아니라 SFA 반도체, 네피스, PSK, 또 리룡업도 있고 말이죠. 그 외에 AD 테크놀로지나 또는 동진 세미캠 같은, 자, 이런 종목들이 무더기로 동반 상승을 하더란 말이죠. 자, 이러한 반도체가 주도하는 그런 장세에 대해서는 그동안 계속해서 제가 일관성 있게 일론 매진하면서 계속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이렇게 빠르게 또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동시다발로 그것도 꽤나 탄력도로 올라가는 이런 상황은 사실 기분 좋긴 하죠. 기분 좋긴 하지만 과연 이것이 단기적인 어떤 테마주 시세로 순환매 같은 것이죠. 이런 곳에서 단기적으로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것인지, 자, 이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생긴 것인지를 현재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니, 물론 결론은 긍정적입니다. 생각보다 반도체 시세, 우리가 그동안 예상하고 기대했던 그 시세가 좀 빠르게 오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상황을 낙관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금 올라왔다고 해서 그 해당 종목을, 예를 들어 테스라 같은 종목은 잠깐 얘기가 됐으니까 차트를 보도록 하죠.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지난주에 많이 올라갔지만, 자, 이 상태에서도 매수를 해야 된다 하는 관점으로 이 종목은 금년 거쳐 내년까지 20만 원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관점으로 이제 말씀을 소리 높여 강조드렸던 그런 종목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갔을 때 기술적으로 보면 누가 봐도 거래까지 붙었고 또 이격도 많이 벌어졌으니 당연히 이게 매도 시도로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추세적으로 길게 봐야 된다는 건데, 그것을 판단하려면 결국 반도체 전반에 관련된 그 흐름을 꿰차야 된다는 거죠.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종목에 대한 분석도 한데 뒤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만 대응 못하고 결국 좋은 종목을 더 아주 싼 가격에 매도하는 우를 범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준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반도체가 왜 움직이는지, 삼성전자가 어떻게 올라갈 것인지, 그 매가 흐름을 알고, 그리고 나서
각각의 종목의 주가의 적정 목표가, 그것도 먼 미래가 아니라 금년 연말까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지, 삼성전자는 얼마, 또 다른 종목은 얼마까지 갈지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을 잡아놓고 있어야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 또는 그 반대로 단기적으로 좀 떨어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답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준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슈부터 점검을 할 건데요. 그 전에 간단하게 이제 안내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문의할 내용이 있으면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010-2420-0553 문자를 남겨주시거나 전화를 직접 하셔도 되겠습니다. 혹여 저한테 개인적으로 후원을 좀 하고 할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현재 이쪽으로 문자를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안내 말씀을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은 좀 뒤에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고, 순서를 밟아서 이제 이슈부터 점검을 하도록 하죠. 자, 미국과 중국이 외교적으로 좀 아주 군사적인 충돌까지는 안 갔습니다만 외교적인 충돌, 영사관을 폐쇄할 정도로까지 현재 막장 드라마를 쓰는 듯한 느낌마저 드는데요. 어쨌든 악재는 악재예요. 심각하진 않겠지만. 자, 그리고 뭐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분위기인데 이게 심각할 정도로 그 확산 정도가 큽니다. 미국이 7만 명대 거의 그렇고요. 매일 그래요. 지금은 또 미국뿐만 아니라 인도, 브라질도 3만 명, 4만 명대, 유럽도 스페인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또 2천 명대, 3천 명대 느는 듯한 분위기고, 일본도 800명, 900명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분위기가 조금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이것이 어떻게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지, 갑작스럽게 이것 때문에 크게 꺾이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지울 수는 없죠. 설사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그와 관련된 악재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는 것인데, 그 반대로 또 빌 게이츠, 맥소프트 창립자는, 이 사람은 또 우리나라 그 전에 방역과 관련돼서 제1차 서한을 통해 상당히 칭찬을 했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서한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현재 지금 개발하고 있는 백신이 세계 선두권이다,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또 현재 우리나라 SK케미칼,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SK케미칼 및 CGN과 같은 진단업체들이 또 속도를 내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부담. 그래서 SK케미칼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단기 매도 관점으로 설명을 드린 바 있었던 건데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 현재 하나의 이슈로 우리가 체크를 해볼 내용이 된다 하는 것 정도까지는 우리가 인식을 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이슈가 있는데요. 혹시 아실려나 모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여러 가지 해외 업체랑 협력 관계를 맺는 가운데 상당히 돈독한 관계를 갖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가 ARM, AMD 같은 업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ARM, 작년, 재작년인가요? 손정희 일본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한다 하는 입장에서 아주 고가를 지불하면서 인수한 업체가 ARM 업체입니다. 반도체 설계 전문 업체인데, 반도체 설계 중에서도 그 골격을 뜻하는 아키텍처, 설계 아키텍처를 담당하는 업체입니다. 여기에 의존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죠. 애플도 의존하고요. 뭐 퀄컴, 삼성전자, 화이, 특히 모바일, 스마트폰을 제조하는 업체들은 다 이 업체의 아키텍처, 현재를 기반으로 해서 AP,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만든다는 정도의 아주 실력이 있는 그런 업체가 현재 결국 손정희 회장이 소프트뱅크 재정 상태가 안 좋은지 그걸 매물화시켰다는 거죠. 자, 이것과 관련돼서 삼성전자는 또 ARM과 상당히 돈독한 관계이기 때문에 직접 인수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노리는 업체들이 몇몇 돼, 세계에 아주 유명한 업체들이죠. 애플도 있고요. 또 최근에 아주 크게 미국에서 엄청난 스타 종목으로 부각되고 있는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가 인수를 좀 했으면 어떻나 싶은데요.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는 만만치 않은 모양입니다. 매우 비싸고요. 또 주변 다른 경쟁 업체들이 견제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우리가 그거는 좀 알아둘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인수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마 그런 상황이 있다 하는 정도까지는 좀 알고는 있어야 되겠다 하는 정도 말씀드리고요. 자, 시장을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들이 동시에 쌍끌이를 순매수하고 있죠. 자, 기관들의 순발력이 상당히 뭔가 느낌이 좋다는 거죠. 느낌이 좋다. 반도체에 대해서 아마 그런 느낌을 받은 모양입니다. 그것도 금융투자 가장 눈치 빠르고 발 빠르고 기민하게 민첩하게 움직이는 주체가 전 기관, 전 주체 중에서 금융투자, 증권사가 가장 빠르고 기민하고 그 규모도 큽니다.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들도 1600 순매수고 또 코스닥도 같이 순매수하는 쌍끌이 순매수, 또 현재 외국인들은 선물까지 대량으로 순매수인데 삼각 순매수이며 선물 순매수 규모는 대단히 커서 이 정도 규모면 거의 6천억 원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6천억까지는 안 되네요. 5,500억. 금액으로 봤을 때 계약은 8천 계약 정도 대단히 적극적으로 선물 쪽을 매수한다는 것이 특징이고 기관급 외국은 쌍끌이 순매수하고 하는 그런 뭐 전형적인 지수 강세장에서 보이는 그런 쌍끌이 수급 구조를 현재 보이고 있다는 것이 매우 특이하고요. 특징적이고 그리고 보고 계신 화면에 우상다리는 차트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수급의 모양을 일본 막대 그래프로 그린 것이죠. 오늘 삼성전자를 꽤나 매수를 한단 말이죠. 이런 정도의 매수라고 한다면 한 2천억 넘게 매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그래요. 6월 중순부터 지속적으로 순매수하고 있다고 하는 건데 6월 15일 이후에 시장 전체에서는 외국인들이 한 1조 8천억 정도를 순매도했습니다. 매수가 아니라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에 대해서만큼은 오히려 반대로 순매수를 했단 말이죠.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시장 전체를 매도하면 삼성전자도 매도하고 그 반대면 시장을 매수하면 삼성전자도 매수하는데 지금은 시장을 매도하면서 삼성전자는 매수하더라 하는 것 그 자체로 매우 의미가 있다 설명을 드렸죠. 사실상 삼성전자의 단기 중기의 주가 전망을 위해서 미리미리 삼성전자 주식을 매집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계속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이 시장을 읽는 키포인트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WTI 가격은 꾸역꾸역 잘 버티고 있는 모습 0.54% 올라갔고요. 금값은 0.4% 올라가서 사상 최고치를 갱신을 했죠. 요것은 이 차트는 지난주에 이제 한번 보여드렸기 때문에 오늘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인데요. 조금 6원이나 내려왔어요. 1195원이네요.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우하단에 있는 차트가 원달러 환율 일봉 차트입니다. 현재 오른쪽에 보면 현재 작아서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조금 크게 확대를 해볼까요? 어, 비교적 큰 음봉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현재 원달러 환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원화 가치가 달러 대비 올라간다는 개념이니까 좋은 거죠. 즉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는 뜻이 됩니다. 원화를 산다는 것이고 원화를 산다는 것은 삼성전자를 산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는 거죠. 현재 이것이 보다 가파르게 진행이 돼야 우리한테는 상당히 유리하다는 건데 일단 그 징조가 좋아요. 일단 그렇고요. 두 번째로 베이시스를 잠깐 보도록 하죠. 베이시스가 0.1, 0.2 조금 부족합니다.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매수가 유발되는 정도 수준인 플러스 0.5 이상 돼야 된다는 건데 아직 그 단계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일단 그 흐름 방향은 괜찮다라는 것이죠. 아직은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나쁘지 않다. 일단 긍정적인 쪽으로 다시 전환됐다는 쪽에서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은 그 정도 보고요. 시장 특징까지 봐야죠. 시장 특징까지 봐야 그래야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우리가 윤곽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미국 증시가 지난주에 안 좋았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변 상황도 썩 유리한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일본 증시가 좀 약하죠. 그리고 나스닥 스물이 강합니다만 아주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정도, 그런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코로나 재확산, 미국과 중국의 충돌 문제, 또 테슬라 쇼크, 고평가 우려가 있다는 거죠. 또 기술적 부담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미국 증시도 또 우리 증시도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기대하기에는 다소 좀 무리한 측면이 없잖아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우리 증시가 미국 증시나 그런 주변 증시를 이겨내고 비팅한다는 거죠. 비팅하고 올라온다는 것은 매우 특이할 뿐만 아니라 매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뭔가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지수 상승 장세가 우려했던 것에 비해서 빨리 도래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기대를 할 수 있는 변화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코스피, 코스닥을 보면 오늘 비슷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코스닥보다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조금 더 힘이 세지는 그런 측면이 있고, 이런 경우에는 공식이죠. 제1 공식입니다. 이런 경우에 바이오보다는 IT가 상대적으로 셉니다. 바이오보다는 공식이에요. 반드시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 가만히 보면 똑같은 반도체 특히 D램 업체 있지만 하이닉스는 약해요. 하이닉스 이게 LG전자네요. 이게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 어닝 서프라이즈 매우 좋은 실적이 나왔죠. 2분기 영업이 근 2조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좋게 나왔거든요. 어닝 서프라이즈 놀라운 실적인데 사실 삼성전자 실적도 8조 1천억 정도는 나쁘지 않지만 하이닉스가 좋아진 것에 비해서는 아주 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주가 모양과 하이닉스의 주가 모양이 다르며 또 수급이 다르죠. 이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이닉스는 중국의 화웨이와 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이 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또 한 가지 더 이유를 내자면 삼성전자는 시장을 대표하는 제1등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먼저 부각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자, SAP 반도체 보세요. 그리고 또 테스나, 또 리노공업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데 완전 깡패네요. 막 올라가네요. 막지 못할 정도로 막 올라가네요. 진짜 깡패네요. 네페스도 이제 시작하는 것 같고요. 또 AD 테크놀로지도 이제 막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강조드렸던 EUV 시리즈 제1탄 SNS텍이 그 위치에 또 올라가고요. FS도 힘을 다시 내는 것 같고요. 동지 세미캠은 약간 탄력이 떨어지지만 상승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며, 또 EV 시리즈 제5탄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의 PSK 탄력적으로 8% 올라가고 있고요. 한솔 케미칼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주가가 꺾이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며, 기타 TSE 기타 등등 이런 종목들이 현재 지금 현재 경쟁하듯이 서로 동반해서 같이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2차 전지들은 약합니다. SKC, 또 현재 일진머티리얼스 외에 또 LG화학도 약하죠. 아까 얘기했던 테슬라가 연이틀 급락했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지 못해서 그런 거지. 삼성 SI도 지지부전하고요. 또 LG화학도 어디 갔습니까? LG화학도 현재 탄력이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여기 있네요. 탄력이 안 나오고 있죠.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SKC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이들 종목은 안 갖고 계신 분들 국간에서 매수가 된다는 것은 명약 반항한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차전지 관련주는 그 테스나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또 벗어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기술력 기반을 갖추고 있고, 또 전반적인 시장 기반도 또한 갖추고 있다.
있었던 것이죠. 결국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강조드리고자 하고요. 자, 그럴 날이 오겠죠. 자, 다음은 수소차가 강세인데 틈새적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와중에 S에너지 같은 태양광과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고요. 또 뭡니까? 두산 퓨얼셀이나 근데 이들 종목은 단기적으로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뭐 효성 첨단 소재 이런 것도 움직이는데 한번 눈여겨보죠. 한번 효성 첨단 소재 그리고 삼양사도 움직여요. 삼양사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더라 하는 정도만 이렇게 파악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직접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관찰 대상이 된다는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난주에 목금요일 날 목소리 높여 강조해 드렸던 종목들이 있죠. 제일약품, 신풍제약, 일양약품 이런 종목 절대 따라가면서 매수하시지 말고 혹여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히려 매도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 전체 분위기를 흐리는 투기적 시세다 이렇게 강조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 결말을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이런 투기적 시세, 종목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시세 자체가 불량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시세는 쫓아가면서 매수할 것은 아니다. 다만 예외가 있다면 SK케미칼은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건데 하지만 이 종목조차 지금 들어가면 안 되죠. 산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야 됩니다. 근데 좀 느리네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시간이 좀 걸릴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데 어쨌든 안 갖고 계신 분들은 SKC처럼 또는 LG화학처럼 매수할 타입이다. 삼성SA도 들어가고요. 그런 정도로 먼저 말씀드리고 자, 비대면 관련주들이 나름대로 힘을 쓰는데 괜찮아요. 갖고 계신 분은 갖고 있는 정도로만 보시면 카카오나 또는 뭐 요새 에코마켓도 괜찮고요. 에코마켓 오늘은 또 웹젠 게임주들이 움직이죠. 근데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릴게요. 그전에 제가 BBIG 할 때 보통 시장에서는 BBIG에 들어가는 종목으로서 NC소프트를 비대면 관련주로 소개를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NC소프트 이게 아니죠. 이게 NC소프트죠. 근데 NC소프트는 추천을 안 하고 있죠. 왜냐? 장기 성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BBIG에 속한다고 주변에서 많이 언급을 했지만 저는 뺀 겁니다. 제가 왜 어떤 종목을 강조하는지 그게 왜 중요한지를 어디에 다 가치를 두는지를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NC소프트를 좀 말씀드린 거고 우리는 BDM을 한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카카오도 있지만 네이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이버. 그래서 이 종목도 필수 종목입니다. 자, 여기까지. 그리고 스마트폰 관련주도 조금 움직이는 거 이것도 한번 봐야 돼요. 가만히 보면 지난주에 있었던 액트로 자화전자가 오늘 주춤되는데 그들 좀 쫓아가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그 대신 PI 첨단 소재 그리고 노릴만한 종목이 MC넥스가 노릴만한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 오늘은 또 같은 카메라 모듈 쪽엔 나무가 그리고 또 뭐 플렉서블 PCB 쪽엔 인터플렉스 같은 종목들이 움직입니다. 이 중에 우리가 눈여겨볼 후보 종목으로서는 아까 얘기했던 MCX입니다. MCX 미리 들어가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그런 정도. 자, 여기까지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내용, 뭐 느낌이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들 종목들이 왜 뜰까요? 일단 반도체 느낌이 아주 좋다라고 했던 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금년 연말까지 또는 내년까지도 계속 장구 계속 지속적으로 강세적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느낌이 좋다라고 이제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또 반도체와 관련된 호재가 주어진 것도 아닌데도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수한다 하는 것도 그렇고요. 자, 모멘텀부터 보도록 하죠. 뭘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분기, 특히 SK하이닉스는 깜짝 실적이었습니다. 자, 그런 것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배대면으로 있는 배대면이 비대면입니다. 비대면 이펙트가 있었다는 것이죠. 특히 하이닉스의 실적을 보니까 비대면과 관련돼서 서버용 D램의 수요가 급증했다는 것이 제 1차적인 배경으로 작용했더라 하는 것에서 그동안 현재 D램이나 또는 현재 비메모리 반도체 일부가 비대면과 관련돼서 어떤 좋은 기회를 갖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예측과 전망이 있었습니다만은 실제 확인됐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있어요. 상당히 중요한 그런 모멘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비대면 사회를 맞이해서
D램이 수혜를 받는 것이 확인됐다는 뜻이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내일 모레 글피가 되겠는데 목요일날, 이번 주 목요일날 7월 30일날 삼성전자의 부문별 전체 확정 실적 및 부문별 실적이 발표가 된다는 거죠. 오전에 발표가 돼요. 오전 8시 30분경인데 아마 그거 조금 일찍 발표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7월 말 정도에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이 발표될 즈음에 외국인들 및 기관들의 태도가 좀 바뀔 것이다 라고 예상을 좀 해봤습니다. 실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계절적으로 3분기, 4분기는 반도체도 그렇고요. 스마트폰도 그렇고 성수기가 됩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 자, 그리고 더 중요하고 매우 중요한 그런 것은 2021년 내년도부터 금년까지는 반도체가 약간 불황기였습니다. 작년 그쪽 금년까지는 반도체 불황기였었고요. 내년부터 반도체 호황기가 도래한다는 것이죠. 보통 사이클상으로 봤을 때 한 2년 내지 3년 정도의 주기를 이제 보입니다. 호황기 3년, 불황기 3년이라 하는 건데 내년부터 호황기 제1년이 첫 해가 시작된다는 건데요. 순환성, 사이클상 일단 그렇고요. 두 번째는 그보다 더 중요하고 길게 이어질 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비대면 트렌드 때문이었습니다. 비대면 트렌드. 이 비대면은 엄청난 전 세계적인 파장을 일으켰단 말이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산업은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네이버나 뭐 카카오나 이런 쪽이라고 할 수 있을 때 하드웨어 쪽은 반도체 D램 쪽이다. 반도체 D램 수요 및 또 어느 정도 연관되어 있는 비메모리 쪽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TSMC가 잘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이듯이 또 파운드리 쪽도 그에 해당이 됩니다. 비대면 트렌드가 아주 강하게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내년부터 본격화, 노골화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도부터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온다. 상당히 강한 2017년, 18년도에 있었던 그때 슈퍼사이클보다 더 큰 사이클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는 이재용 부회장이 움직임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자, 일단 불구속 기소, 불구속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져 있죠. 또 최근 들어 이재용 회장이 여기저기 많이 왔다 갔다 해요. 전장 경영을 부지런히 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현재 일단 모멘텀이 되고요. 또 근데 그런 자리, 중요한 자리마다 현재 비전 2030 작년에 나왔던 장기 플랜이죠. 비전 2030을 그 맥점을 짚어가면서 진두지휘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것도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삼성전자의 반도체가 아닌 삼성전자 우리나라 시가총 1위 종목에 해당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삼성전자가 나빠서 그동안 외국인들이 매도한 것은 아니라 우리 시장 자체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 대표 선수인 삼성전자를 매도했단 말이죠. 그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시장 자체였던 건데 그 시장 자체를 나쁘게 봤던 이유가 우리나라 자체를 나쁘게 본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 코로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즉 그 시스템 리스크라고 해요. 시장 전체 위험이라고 하죠. 시장 전체 위험, 즉 시스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이머징 마켓의 대표 종목들이 제1차 피해를 봅니다.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면 코로나와 관련돼서 백신이 여기저기서 개발되고 그것이 시판되기, 보급되기 일보 직전까지 이 임박해 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시장 위험이 굉장히 얇아진 거죠. 없어진 정도는 아니지만 시장 위험이 굉장히 얕아졌습니다. 작아졌습니다. 그러니 그동안 팔았던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 위험해서 팔았던 그 시장 위험이 위험해서 팔았던 그 물량을 걷어들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모멘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매수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시장 반응은 그거예요. 외국인들이 매집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6월 15일 이후에 1조 4천 순매수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실 6월 15일까지만 해도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매도하며 금년 중 6월 중순까지 7조를 매도했던 그들이 갑자기 특별히 삼성전자에 대한 호재가 뭐 현재 불거진 나타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삼성전자를 매수하기 시작한 것은 코로나와 관련돼서 매수했다고 보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조금씩 탄력이 강화되면서 삼성전자가 어느덧 지금 5만 5천 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죠. 이겁니다.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우선주네요. 삼성전자가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보다 본주를 사셔야 돼요. 본주.
우선주는 다소 메리트가 떨어집니다. 본주로 사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그렇고요. 삼성전자 본주. 자, 그리고 현재 또 한 가지는 삼성전자가 시간이 갈수록 더 탄력이 강화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건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 가만히 보면 그 아까 얘기했던 반도체 관련주들이 힘을 내고 있다 하는 것인데, 제 1차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은 EUV 시리즈였죠. 제 1탄 FST 보세요. 이건 FST가 제 2탄이래요. 이거 일본 맞죠? 그 SNS텍 이거죠. SNS텍 먼저 움직였어요. 금년 3월 중순부터 움직였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2탄이 FST, 3탄이 동진세미캠, 4탄이 한솔케미칼, 그리고 5탄을 제가 말씀드린 게 PSK 8%로 올라가냐. 동그라미까지 그려서 몇 점이다 몇 점이다 설명을 드렸던 바로 그 종목이죠. PSK. 그리고 제 6탄이 최근에 말씀드렸던 ISC인데 사실 EUV 시리즈하고는 조금 관계가 멀다고 이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종목들이 먼저 움직였고, 그리고 그 후에 움직였던 종목이 LOT 비큐, 유진테크, 또 뭡니까?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정도 되나요? 최근에 움직였던 종목이 이제 뭐 한미반도체, 그런 정도의 장비 업체다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가장 늦게 움직이는 가장 답답했던 종목들이 현재 움직인다는 거죠. SAP 반도체, 이거 보세요. 최근에 오늘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네페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AD 테크놀로지 같은 테스라도 최근에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리노홈을 빼먹었는데, 리노홈은 뭐 승승장구합니다. 그 전부터 계속 움직였던, 작년 하반기 때부터 내내 움직였던 종목인데,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긍정적인 흐름,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되는 뛰어난 종목이라는 거죠. 자, 이런 흐름이 나오는 것을, 일단, 흐름이 나왔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요. 그러면서 그 전망까지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 하면, 2020년도 연말 목표가는 그 전에는 7만원 정도 봤던 건데 지금 현재 여건 등으로 봤을 때는 8만원 또는 그 이상 올라갈 수도 있다. 내년은 뭐 당연히 뭐 10만원 넘어갈 수는 나오겠죠. 잘하면 15만원 이렇게 나오겠지만 어쨌든 금년까지만 본다면 7만원 내지 8만원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전강 후 입강이라고 하는 약간 어려운 말을 동원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전강 후 입강. 이게 이제 앞전자, 강할 강자, 후, 뒤우자, 입자, 나에게 입자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도 강하지만, 가면 갈수록 더 강해진다라는 뜻의 한자어입니다. 전강, 후이강. 갈수록 더 탄력이 강화된다는 뜻인데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기본적인 펀더멘털에 대해서는 앞에 설명드렸고, 수급을 보면, 현재 개인들이 한 9조 원 정도로 매수했던 개인들 최근들은 많이 매도를 해서 현재 남아있는 개인들의 물량이 7조, 8조 정도가 되고 연기금이 약 2조 원 정도를 현재 순매수했던 그저 절반 정도 나온다고 봤을 때 한 1조 정도 남아있는데요. 이게 다 나오는 게 아니고요. 네, 그 중에 일부 물량은 남아있을 겁니다. 네, 그랬을 때 한 5조 원 내지 6조 원 정도 추가적으로 일반 개인들의 물량 또는 일부 뭡니까? 현재 연기금 물량이 한 5천 내지 한 7천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합쳐서 한 5조 원 정도, 많으면 6조 원, 더 많으면 7조 원 정도. 그 정도는 추가적으로 나올 것이라는 건데,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 그 이상 매수한다는 거죠. 아마 최소한 한 6조 이상 순매수. 현재 남아있는 무게 순매도 금액 한 6조 원 정도, 6조 약간 넘어갑니다. 그 6조 전부 다 매수하고 플러스 알파 한다는 뜻이죠. 6조 원 이상 매수하고 아마 발 빠르고 민첩하고 그리고 순발력이 있고 또 대규모로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주체라서 금융투자만큼 빠르고 대규모인 데가 없을 겁니다. 영향력이 큰 데가 없을 겁니다. 금융투자가 여태까지 삼성전자 계속 매도를 했지만 아마 삼성전자 된다 싶을 때는 가장 빠르고 강하게 매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약 4조 원 정도를 순매도했거든요. 일단 그 물량 중에 대부분을 순매수할 가능성이 있을 뿐더러 그 이상 순매수도 있는데 약간 보수적으로 봐서 3조 원 정도 순매수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외국인과 합계해서 한 9조 원 정도 순매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 연말까지 현재 지금 대기 매물보다는 대기 매수세가 더 커요. 약 3조 원 정도 더 우위에 있습니다. 그런 측면. 그래서
지금 당장은 현재 일반 개인들 및 현재 연기금, 차익 매물 또는 경계 매물 뭐 그런 것 때문에 지겨워서 매도한 것도 있겠죠. 그런 매물들이 나오면서 좀 무겁게 움직이죠. 외국인들이 2천억, 3천억을 무슨 매수해도 삼성전자 올라가는 폭은 1% 내지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즉 현재 뭐 7월달 넘어 8월달, 9월달 이런 식으로 가면 갈수록 현재 1%가 아닌 3%, 4%, 심지어는 5%, 6% 올라가는 그런 식으로 탄력에 붙을 소지가 상당히 크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의 전망이고 바람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차근차근 올라가도 되죠. 어쨌든 그렇게 될 수가 있어서 더욱더 기대가 된다. 이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랬을 때 삼성전자 그런 식으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물론 급등을 해서 다소 기술적으로 부담은 있긴 하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0만 원 안 가겠습니까? 10만 원 가겠죠. 테슬라 잠깐 보죠. 테슬라 잠깐 보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10만 원 정도까지는 넉넉히 올라간다. 플러스 알파다. 그 보시면 되고 S&P 반도체는 한 8천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8천 원 정도. 그냥 정고점 넘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이 대부분 신고가 종목들입니다. 통진 세미캠, SNS텍, FST, 한솔 세미캠, 또 PSK 같은 경우는 역사적인 신고가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의미가 있다 하는 건데, 그래서 예상가를 더 높여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리는데, 어쨌든 보수적으로 봤을 때, 일단 그 정도까지는 보자. 이런 관점이고요. 자, 한솔케미칼은 한 18만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AD 테크놀로지는 한 4만원, 동진세미캠도 4만원, 플러스 알파 4만 2천원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4만 2천원. 동진세미캠, 가격대가 비슷해요. PSK 가격대가 비슷합니다. 한 4만원대 그런 정도까지 올라갈 소지가 있다를 판단이 되고요. 자, 그리고 또 뭐가 빠졌나요? 유진테크도 가격이 비슷하네요. 유진테크. 이게 아니죠. 유진테크도 어찌 보면 이렇게 가격이 비슷한지. 가격이 비슷합니다. 약간 가격이 약간 차이가 나는 종목이 싼 것 중에서는 SAP 반도체, 그리고, 한솔케미칼, 그리고 ISC, 약간 다르죠. ISC, 그리고 ISC로 한 3만원 가까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3만원까지 못 가겠네요. 한 2만 7천원 정도? 네, 그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그런 정도, 그리고 뭐 FST나 SNS텍, 이 종목들도 좋은 종목들인데, 그 전에 팔자고 했던 종목들이라 일단 관찰 종목으로 따로 묶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지금은 이제 앞에 얘기했던 그런 정보로 국한해서 압축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종목을 갖고 있을 것이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EUV 시리즈 중에서 아까 얘기했던 3탄부터 시작하면 3탄, 동계세미캠, 한솔세미캠, 한솔케미칼, PSK 이 세 종목 중에 한 종목 정도나 두 종목 정도는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테슬라는 꼭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테슬라. 그리고 S&P 반도체, 네페이스 둘 중에 하나. AD 테크놀로지도 약간 욕심이 나네요. 뭐 그런 정도 적당히 종목 수가 좀 많아질 수 있는데 약간 가감을 하면서 비중을 좀 나눠주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판단이 됩니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뭐 반도체 외에도 뭐 SKC도 있고 LG화학이나 또는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무거운 삼성전자도 있으니까 적당히 안 분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개별 종목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이런 정도의 초점을 맞춰서 압축해서 보시고 그 중에 어떤 종목을 어떤 관점에서 어떤 시점에서 셀렉팅을 하고 갖고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갖고 있을지에 대한 전반적인 윤곽을 잡아놓고 그들 종목을 보거나 또는 매매를 하시면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시장에 약간 기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연연해 하지 마십시오. 여러 가지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마치 장강이 도도히 바다를 향해서 흘러가고 있듯이 자, 이 시장 흐름도 대세적인 흐름으로 진행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 흐름의 지역에는 삼성전자가 있고 삼성전자 주변에 다른 구축함이나 전함이 있듯이 다른 종목이 뒷받침하면서 그 흐름을 쫓아간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런 대세적인 흐름을 쫓아가면서 받아들이면서 시장 보면 된다 하는 것으로 오늘 전체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